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문화공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갑니다. 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2회 음악회가 지난 12월 5일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의 아마추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지난 12월 5일 제2회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브라함스의 헝가리 무곡, 최성안의 아리랑 판타지, 사라사테의 치코이너바이젠 등 5곡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7년 전통의 윈드 오케스트라인 아삽밴드에서 시작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 유일의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벤코 커뮤니티 뮤직 소사이어티로 정부에 등록된 법인단체로서 지휘자는 이근영, 악장 권고연, 악보 김성우, 잭신, 부단장 백유도, 단장 김성환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근영 지휘자는 청주 사범대학교와 미국 브루클린 컨서베토리 오브 뮤직을 졸업하고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과 서원대학교 음악과 강사, 그리고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밴쿠버 아일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과 함께 캐나다 광림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내년 3월 30일 테리폭스 시어터에서 정기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인들의 단원 모집을 환영합니다. 연락처는 604-785-5837입니다. 뉴스입니다. 캐나다은행은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금리는 5.25%, 예금금리는 5%입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연속 금리 동결로 2023년 들어 8번째이자 마지막 금리 발표입니다. 2022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했으며 올해 1월 한 번 더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5%로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하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5%로 은행금리는 5.25%로 인상하면서 지난 9월에는 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성명에서 중앙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통신위원회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완화를 원하며 경제의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과 인플레이션 기대, 임금 상승과 기업 가격 책정 행태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지만 최근 논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한 금리 인상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트 오브 다스의 공동 CEO인 제임스 레이어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변동금리 몰기지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년에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거나 거의 끝났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금리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높은 이자율로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가격과 판매가 감소하면서 결국 주택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합의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캐나다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와 합의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 나온 조치인데 이제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의 환전 수수료가 최대 27%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마스터카드 판매액이 17만 5천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와 연간 비자카드 판매액이 3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비즈니스는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가을부터 적용되며 매장 내 거래에 대한 국내 신용 교환 수수료는 연간 가중 평균 0.95%로 인하됩니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용카드 교환 수수료도 10%포인트 인하돼 최대 7%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보안 리소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해 소규모 비즈니스가 온라인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사기 및 지불 거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 리치 발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협약을 통해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비용 상승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주거용 주차 허가증이 2024년에 20%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엔드 지역을 제외한 밴쿠버의 모든 도로변 주차구역 중 주거용 허가가 유효한 지역은 내년에 연간 요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예산안 논의의 일환으로 밴쿠버시 직원들은 시의회에 모든 해당 주거 허가 구역에 대해 20%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밴쿠버시 직원은 밴쿠버시의 거주자 허가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존 주차 허가 비용은 주변 주차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며 다른 주요 센터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인상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4년에 제한된 연간 인상률을 살펴보면 현재 104.79달러를 지불하는 지역은 125.74달러로 77.34달러를 지불하는 지역은 92.81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웨스트엔드의 주거용 주차 허가증은 연간 403.72달러지만 시는 이를 6% 인상된 427.94달러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한된 인상 안건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살모넬라균 발생으로 인해 많은 과일 제품이 리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켄탈록 멜론과 관련된 살모넬라균 발생으로 인해 사전 포장된 다른 과일 제품도 리콜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멜론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추가 리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BC주에서는 프랭클리 프레쉬 샐러드 브랜드의 과일 플래터와 과일 샐러드, 그리고 프레쉬 세인트 마켓의 켄탈록 멜론 조각과 과일 샐러드도 리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검사 결과 마칠리타와 루디 브랜드의 켄탈록 멜론이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리콜 조치가 내려졌는데, 또한 리콜된 켄탈록 멜론을 사용해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된 제품과 허니듀, 파인애플, 수박, 과일 트레이 등 켄탈록 멜론과 함께 가공된 농산물에 대한 추가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66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19명이 입원했으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마킬리타와 루디 브랜드의 켄탈록 멜론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먹거나 제공, 판매, 유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밴쿠버에서 $50로 40에서 50파운드의 식품 박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식료품 쇼핑이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밴쿠버 푸드 레스큐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퀄리케도는 밴쿠버 주민들에게 잉여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식량 구조단체인 세컨드 하비스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60%, 즉 3,550만 톤이 매년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는데,
이 중 32%, 즉 1120만 톤의 음식은 식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사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잠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품의 총 금전적 가치는 무려 494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밴쿠버 푸드 레스큐 단체는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며 연말연시에 식료품 구입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